안녕하세요. 사주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페이커 선수와 소드 선수의 사주 분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재미있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준비한 보람을 느꼈고요. 요청해 주신 초코콘님, 그리고 고향산천님, 김민슈님이네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김민슈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도요, 페이커 선수 사주 영상에서 김태훈님께서 댓글로 요청해 주셨습니다. SKT T1 감독이신 김정균님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보고 또 페이커 선수와의 궁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커 선수 외에 SKT T1 선수들의 사주도 요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곧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균 감독님의 닉네임이 꼬마라고 하네요. 이분도 역시 페이커 선수와 같은 커리어를 갖고 계십니다. 3차례 롤드컵 우승했고요. 그 외 큰 대회에서도 여러 번 우승하신 명장 감독이라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2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전 프로게이머였고요. SKT의 코치로 최고의 커리어를 쌓고 지금은 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페이커와 같은 훌륭한 선수를 직접 발굴하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롤 사상 최고의 명장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이 85년 12월 23일로 나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양력이겠죠. 올해 35살입니다. 을축생 소띠죠. 원래 소띠생이 소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평생. 그래서 소띠생들이 일복이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은 무자월입니다. 자월이니까 동짓달이니까 좀 추운 달에 태어났죠. 태어난 날이 병신일인데요. 이게 사주를 보다가 내가 이 병신일 그러면 막 웃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병신일은요, 이제 사주에서 태어난 날이 그 사람의 사주, 일주, 아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화일주인 사람들의 특성은요, 첫 마디가 뭐냐? 기억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기억력 좋다고 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뭘 하나 들으면은 다 기억을 잘해요. 이런 분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솔직담백합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 돼 있다고 그러고 솔직담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속을 태워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불이 의미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화려한 직업 좋아해요. 조명을 받는다든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든가 이 스포츠도 일종의 그런 직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글자가 이 신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신은 금이죠, 금. 오행으로 칠 때.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금을 깔아놓고 있다는 건 돈을, 재물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남자한테는 재물이, 이 여자가 또 재물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배우자궁입니다. 배우자궁에 이 여자가 들어가 있다는 건 처궁에 처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처복이 좋다고 그러고요. 한마디로 한 여자만 바라보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요, 경제 개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살죠,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돈을 잘 벌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병신일주들이 대체로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과의 관계를 보면, 월은 그분의 가족,
부모, 형제를 뜻하는데 무자라는 글자로 돼 있어요. 식신의 정관 이렇게 돼 있는데 집안이 괜찮은 집안의 자손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제 지명도가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부도 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집안의 자손. 그러면서 여기서 신하고 자가 이렇게 합의되어 있고 자하고 축이 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을이라는 글자가 이제 어머니로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합의돼서 연결이 돼서 목생화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런 가족 간의 유대 관계와 그런 그 지원이라고 할까요? 혜택 이런 게 이제 좀 그래도 좋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이 동인분들은요 대체로 보니까 현금 보유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현금 지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이 현금 순환이 빠른 금융권 계통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동산도 있는 분이니까 이 축이라는 글자가 땅이면서 돈입니다. 지금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돈 벌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한 분에서 둘까지도 있는 사주고요. 처와 자식궁이 이 자식이 잘 합의되어 있어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을이라는 글자가 제가 이제 그 e스포츠라는 직업은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손으로 이렇게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열심히 치잖아요. 머리는 머리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는 이 병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무, 그 다음에 축, 그 다음에 손재주는 을 이런 글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프로 e스포츠의 선수 또는 감독으로서의 재능은 사주에 들어가 있는 사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없지만 요 6글자에서 오행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순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인생에서 흐름이 대체로 막힘이 없다고 그러죠. 네. 김정균 감독의 대우는 5살 단위로 변해요. 현재 올해가 35이기 때문에 올해 35이죠. 그래서 올해가 대운이 바뀐 해입니다. 2019년이 갑신 대운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운이 바뀔 때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생겨요. 뭐 좋든 나쁘든 바뀝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 거를 한번 보면 이 25살의 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살이면 2009년이네요. 그러면 이제 15에서 25살은 학창시절로 봐야 되고요. 공부할 때인데, 그래도 공부는 못한 운은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지만 이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 운으로 봐야 되고요. 근데 25살이 되면서 이런 운이 오면은 이 을류 대운인데요. 이 운이. 을류운은 이런 운에는 본인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갈등을 참 많이 합니다.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뭐 돈을 벌 거냐, 이 일을 할 거냐, 저 일을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을 하는 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운에는 갈등을 길게 가져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둘 중에 하나 정해서 한쪽 방향으로 자기가 밀고 나갔을 때 그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네. 2009년이 이 대운의 시작입니다만은 2009년 같은 해는 별로 좋은 해는 아닙니다. 좋은 해는 아니고 2010년부터 11년 이런 해부터 이제 뭔가 일을 경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2012년, 13년 이런 해가 참 좋은 해입니다. 2012년, 13년 특히 이런 해들은
이 운에서 이제 임진이라는 해는 편관의 식신, 그 다음에 2013년은 정관이라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타이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타이틀을 하면 되죠. 보직 이런 걸 맡는 이런 해로 볼 수가 있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닌다든가 어떤 보직을 맡아서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같은 해는 갑오년 같은 해는 조금 마음고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 해고, 좋게 해석하면 이런 해는 이제 이 편인겁재운에는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훈련을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이 운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5년 같은 해가 좋죠. 2015, 16년 이런 해가 이제 2015년 같은 해는 이 정인이라는 운이 들어오면은요, 이 사주는 정인은 나를 도와주는 운이고 문서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해는 뭔가를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2016년도 이제 그런 기운으로 이제 이어서 갈 수가 있고, 2017년 같은 해는 이런 해는 이 아무래도 전해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그 체면 유지는 할 수 있는 해로 봅니다. 2018년이 이제 작년이네요. 2018년은 무술년은 식신해는 일은 되게 많았던 해로 봐야 됩니다. 할 일들은 많았지만 여기서 이 축이라는 글자와 이 축술형이 되기 때문에 일은 많이 했지만 결과는 기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8년은. 그럼 이제 김정균 선수가 e스포츠 선수기 때문에 감독이죠. 이때도 감독을 했겠네요. 그렇죠. 김정균 감독은 이런 운의 영향으로 봤을 때 2018년 같은 경우는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이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35세가 되면서 대운이 바뀐 겁니다. 올해 바뀌었는데, 이 35세 대운을 한번 보면은요, 갑신대운이라는 운인데, 일단 이 운은 e스포츠 선수로서는 좋은 운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 편인이라는 글자는 인기를 얻는 운,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병화뿔인데 간목은 장작뿔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운이고, 그 다음에 편재가 들어오는 건 돈을 버는 운이죠. 그리고 뭐 결혼도 할 수 있는 운, 이렇게도 봐야죠. 35세 이후에서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그 전에는 여자친구는 있었겠죠. 35세 들어와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갑신 같은 운에서는 편인의 편재라는 운에서는요, 제가 조언을 하나 한다면, 이렇게 막힘없이 쭉 가는 운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일을 피하면은 문제가 더 돼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정면 해결. 즉석에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피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들면은 이게 다 해결이 되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지는 않고 태클 같은 게 두르겠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다 처리가 되는 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없는 운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분은 성격상으로 좀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올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죠. 벌써 지금 11월인데 내년 거를 한번 볼까요? 내년 2020년하고 21년 이런 두 해는요, 특히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내년은 경자년은 편재의 정권이라는 운인데 돈과 명예가 함께하는 운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라는 글자가 경자는 자잖아요. 이 신이라는 글자, 자라는 글자하고 합이 돼서 이렇게 두르는 운이에요. 그래서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해가 내년이다. 그래서 올해는 좀 뭐가 좀 2019년에는 상관편관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하고 애는 썼으나 결과는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2020년은 이제 올해에 부족했던 거를 그 이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2021년도 굉장히 괜찮은 해입니다. 그래서 20년, 21년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정균 감독님의 올해 그리고 내년 남은 기간 중에서 올해 남은 기간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달 요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월별 운은요 참 잘 맞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김정균 감독님은 이 양력 기준으로 보면은 매달 1월하고 2월 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연초죠. 1월, 2월. 이런 달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 2월 달에는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준비를 한다든가 워밍업을 한다든가 이래놓고 3월 달부터 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은 올해 1월도요. 올해 1월이 이제 1월은 내년 1월이지만 명리학적으로는 1월도 올해 기해년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2월 3일 입춘이 지나야 2월 4일 또는 3일이기도 하는데 입춘이 지나야 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1월 달 정축월은요. 이게 이 겁재상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달은 일단 건강관리, 과로, 그 다음에 구설수, 그 다음에 돈 나가는 거,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총체적으로 1월달은 별로 좋은 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1월달은 항상 그 건강관리 잘하고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달이 1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은요, 2020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2월달부터 내년이 시작되는 달이죠. 2월 4일 입춘이 돼야 이제 내년으로 바뀌는데, 이 2월달 무인월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무인월은 식신의 편인이라는 달인데 첫 번째 이런 달에는 조심해야 될 게요. 이 인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는데 김정균 감독은 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깔고 있죠. 이 인신충이 됩니다. 이런 달에는. 그리고 이런 달에는 제일 중요한 위험한 게 뭐냐면 교통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2월 달에는 안전운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달에 음주운전 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걸려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운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되고 안 되고 그건 아니고 2월 달에는 그런 운전에 관련된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꼭 매년 그래요, 매년. 올해만, 내년 2월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월 달에는, 이런 달에는 즉흥적으로 일을 한다든가, 판단의 착각, 착오, 실수, 이런 것이 많은 달이 2월이에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빨간불을 파란불로 본다든가,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2월 달은. 그리고 이런 달에는 이 문서에다가 사인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판단하는 거는 2월은 보류하는 게 좋아요. 3월 달로 넘어가서는 게 좋다. 그래서 1, 2월은 좀 특히 올해 1, 2월은 내년 1, 2월은 좋은 운이 아닙니다. 그다음 3월부터는 이제 흐름이 문제가 없죠. 3월, 4월, 5월, 6월 이런 달은 문제가 없고 7월 달에는 구설수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7월. 이 7월 달에는 말로 인해서 오는 실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을 좀 아껴야 되고요. 그 다음 8월, 9월, 10월 이런 달 나머지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심해야 될 달이 1월, 2월, 7월. 1월 달에는 건강관리, 이제 건강관리에 조심해야 되고, 과로 이런 거. 2월 달에는 판단 미스, 착각, 착오. 7월 달에는 구설수. 이런 형태로 좀 조심해주면 내년 1월은 내년 1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달들은요. 뭐 3월, 4월, 5월 뭐 이런 달. 그 다음에 8월, 9월, 10월 이런 달. 그러니까 봄, 가을로는 상당히 좋은 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연말도 굉장히 좋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런 달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날만 잘 견디면은요 1년이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정균 감독과 페이커 선수와의 궁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페이커 선수를 김정균 감독이 발굴을 해서 두 분이 아주 일을 잘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요게 페이커 선수의 사주입니다. 갑신일주, 여기는 병신일주, 병자생, 을축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궁합을 보는 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지지의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김정균 감독님은 소띠고요. 페이커 선수는 쥐띠입니다. 그러면 축이라는 글자하고 자라는 글자는 자축 합이 됩니다. 띠궁합이 잘 맞는 거죠. 원래 4살 전후에 소띠하고 잘 맞는 거는 뱀띠, 닭띠, 그 다음에 쥐띠도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어난 날이 참 중요한데요. 이 날. 이 신이라는 글자하고 진이라는 글자는 신자진 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가장 중요한 띠와 태어난 날이 둘 다 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찰떡궁합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이라는 글자 입장에서는 이 갑이라는 글자가 목생화를 해주죠. 목생화. 그러니까 병일주는 이 김정균 감독은 조금 에너지가 부족한 편인데 갑이라는 글자가 에너지를 주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갑일주 입장에서는 이 금이라는 글자가 좀 필요한데 이 금이 또 이렇게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게 보완되는 궁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남녀간이라고 해도 굉장히 좋은 궁합. 여기서 시까지 궁합이 맞아놓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월도 지금 보니까 월. 이 개라는 글자하고 무라는 글자는 무게합이 됩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연, 월, 일시가 각자의 글자들이 서로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궁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저번에 조규남 대표랑 소드 선수랑 궁합이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나쁘진 않죠. 그럼 두 궁합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이게 훨씬 낫습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면 그때는 한쪽에서 한쪽을 도와주는 이런 기운이 좀 컸고 에너지를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근데 여기는 서로 링크가 돼서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으니까 이 두 분은 거의 같이 가지 않을까. 예, 헤어지지 않고 왜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되고 서로 꼭 물려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궁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정균 감독님의 이제 테라피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김 감독님은요, 필요한 오행이 대부분 잘 있어요. 대체로 잘 있는데 이 목 기운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 기운.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분이 불기운인데 목 기운이 있다는 얘기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거든요. 그래 이분은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목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는 간담의 기운이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아마 많이 안 마시지 않을까. 간담이 약할 수가 있는 거죠. 신체적으로. 그리고 색깔은 목, 즉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잘 맞는 색깔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요, 소화기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이 소화기관이 좀 나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사님이 원래는 이 스포츠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페이커 선수가 2017년에 롤드컵 준우승을 할 때 우연히 경기를 보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팬이 됐다고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페이커 선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단 한 경기도 빠짐없이 경기를 챙겨보고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 촬영을 계기로 e스포츠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진은 있어도 몰락은 없다. 김정균 감독이 SKT T1이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해온 본인과 선수들의 노력을 믿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신 것 같죠.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정말 너무 안 좋으면 결과가 안 좋다고 보는 것이 명리학자입니다. 하지만 명리학자야말로 누구보다 노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김정균 감독과 똑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분들이 모두 똑같은 성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그동안 실패하면서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을 되는 겁니다.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동안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사주를 보는 이유가 자신이 가진 재능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직업 또는 어떤 음식이 또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잘 맞는지를 알고 자신을 갈고 닦아야 성공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균 감독님은 좋은 선택을 했고 또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왔을 거라고 봅니다. 사주 테라피는 말 그대로 테라피를 해드리고자 사주 상담을 하는 건데요. 요즘 성공한 젊은 분들의 사주를 풀이하면서 오히려 제가 테라피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요. 성공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김정균 감독을 통해서 한번 배워봅니다. 김정균 감독의 리더십, 본인이 가진 재능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고 타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김정균 감독을 생각하면서 제가 앞으로 사주 테라피를 하면서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사주 테라피 운세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